네, 이번에는요, 20년을 2년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살아왔던 이 인지 개발 과정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지력 개발이 여기까지 왔구나, 인지 기술이. 저에게 있어서 인지 기술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정점, 인간 역량의 정점에 있는 인지력이죠. 이 인지력을 깨움으로써 한 사람의 역량이 위대한 천재의 위인에 이르기까지 다 개발이 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인간 본질에 관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 과정이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지력이 개발되는 과정, 또 인지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저는 이걸 20년 따라잡기라고 해봤습니다. 자, 먼저 20년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30세까지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18세까지 주로 했던 게 제게 영향을 미쳤던 학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우리 시골 동네 교회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그냥 계속해서 아침 저녁 저녁으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제 또래였거든요. 제 놀이터였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요약했어요. 그 다음에 전달형에서 공과 있죠. 주일학교 공과를. 주일학교 중등부일 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고등부일 때 중학생 가르치는 계속해서 전달이 진행됐고, 이제 또 연구형에서 바둑을 둔다고 1개월 만에 8급을 달성한 경우가 있었고, 독서형 학습에서는 만화 읽기, 과학 동화 있고, 무협지 있고, 이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학교 공부는 기억은 안 나요. 이런 거 하느라고. 아무튼 요렇게 18세까지 했고요. 25세까지는 크게 고전형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톨스토이 인생 독본 읽고 나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3년 동안 1000여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독후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책에서 배운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1시간 읽고 2시간 생각하라. 지금도 저는 이 규칙이 기억나고 또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톨스토이 지금도 기억나는 예술론 읽고 나서 예술론에 대해서 톨스토이 예술론의 핵심은 이거다. 그의 주장을 딱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이거다. 이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책을 읽으면 항상 그 책의 주장, 문제점, 그에 대한 대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게 18세, 19세 때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주장을 내가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게 맞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핵심을 찾아낸 다음에 누락을 찾아내고 그 누락에 대한 보충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참 저에게는 우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선박에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한번 나가면 그냥 보통 1년이에요. 바다 위에서만. 그럼 모든 시간을 혼자 있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그때 이제 제 아내인 애인이죠. 애인한테 편지 쓰고. 애인한테 편지 쓴 것만 3년 만에 A4 1000쪽이야. 네. 친구한테 썼던 편지가 1000쪽이야. 네, 이런 글을 쓰는데 그냥 연애 편지가 아니야. 내가 읽은 책을 그대로 막 요약 정리하면서 쓴 막 글들이 지금 이만큼 다 모여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독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전적 가치인식, 정의사랑 평화의 도식을 이해하게 되고 철학적 사고의 형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형 학습에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요, 학교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혼자서 뭔가를 많이 했어.
일본어 배우고 싶어. 그럼 3개월 동안 일본어 해가지고 일본어 회화까지 떼요. 바둑도 이제 18세 이전에 한번 하고 1급짜리가 나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평생에도 나를 못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바둑 10권을 사다가 놓고 외워버렸어. 그래서 3개월 만에 1급 선언하고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죠. 보통 바둑 해본 사람은 이게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바둑 한 번도 안 뒀어. 그게 진짜 1급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게 이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활동 정말 편지를 많이 썼죠. 네. 고전 독서의 표출 통로가 필요했고 독서 후 깨달음을 자유롭게 썼으려 했고 편지 쓸 단계 읽은 책의 주제와 연관 수신자와 나눌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때 글쓰기 기초 내공 형성으로 독후 표현력이 강화되고 명기 쓰기 톨스토이 인생 독본이 전부 명기입니다. 365일 그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흘러가는 그 핵심 정보들을 명기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제가 명기 표현했던 것 중에 요게 요겁니다. 꿈의 학교 졸업식 때 앉은 자리에서 100명에게 쓴 글이 있어요. 명기를. 그걸 모았는데 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써준 그 글이 전부 명기야. 한 문장씩. 그 파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나도 모르겠네.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소설 쓰기.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제 소설 쓰기에 대한 그 박목월 씨의 소설 쓰는 문장 작곡을 또 읽고 소설을 써가지고 한 걸 출판을 못했죠. 이렇게 해서 미출판된 상태로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목회자로 활동을 했잖아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하나 쓰려면 책을 몇 권을 읽고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1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을 원고를 만드니까 정보량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창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거는 설교 창작이 아니라 25세니까 맞네요. 이때가 뭐냐면 소리 이때가 목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이제 3년간 책을 읽고 바다에서 돌아오니까 21살인가 그때 교회에서 목회자가 안 계셔가지고 저한테 수요일 설교를 하라고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했는데 앵콜 해가지고 주일 저녁, 주일 낮 그리고 새벽 설교까지 제가 다 했어요. 목사님이 안 오니까 계속 한 거죠.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고 설교를 가지고 했던 거죠. 이제 이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까지 과정에서 연구형 학습에서 식량 대안 제안서 이거를 이제 기하 국민들을 위해서 100여 쪽 되는 내용을 연구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 후보 나왔을 때 찾아갔더니 바쁘다고 그래서 문동환 부총재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겠다고 해가지고 원경선 풀문 원장 만나게 해서 이제 이분하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분하고 아주 오랜 친구가 된 거죠. 네, 나이는 뭐 저하고 차이가 많지만 정말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80세 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화에 대한 제 견해를 얘기했더니 눈을 이만큼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냐고 며칠 후에 우리 집에 좀 오게 그러더라고. 갔더니 원혜영 시장 있잖아요. 원혜영 시장의 아들이더라고. 원영이 오니까 형 이리 와봐. 무릎 꿇고 인사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잽도 안 되는데 이제 그만큼 나한테 놀란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평화에 대해서 더 깊은 시각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 처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에 있는 평화와 함께 이제 연결하면서 설명을 제가 이제 원 선생님이 한 평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오랜 친구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자는 결국 이제 영양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는 했지만 좋은 인맥들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시험 아까 비열리사 시험 학습에서 이제 3개월 만에 1차 합격하고 뭐 등등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세까지 스토리가 있고 30세 이후 스토리는 이게 이제 제 인생 설계서입니다. 이 파일이 저는 제 인생 설계서를 어렸을 때 20대 19살 때부터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제 인생 설계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
꿈이 인류 평화를 위한 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이후로는 2009년인가 그 이후로는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제일 큰 꿈이 이제 2002년에 평생계획. 평생계획이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요게, 2002년 거죠. 2002년께 현재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 요소, 요런 게 있어야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성 요소별로 비전을 찾아 나가면 이렇게 정리하고, 재원은 시간 500년, 이때 500년 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죽어도 이제 제자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500년 또 살만한 기술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고, 요런 역량을 갖추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요거, 배움 계획서. 내가 이런 정도의 배움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때부터 요런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배움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학에 대해서 이런 걸 배우자. 그 다음에 독서학에 대해서, 영재, 인재교육 전방에 대해서, 인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학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학, 법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이런 책들을 거의 다 읽어냈습니다. 이게 참 책을 많이 읽었죠. 이러면서 이제 제 인생의 어떤 향방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 설계서가 잡히고, 독서 스토리는 30세 이후 들어와서 개인 독서 계획 월 8권을 무조건 읽었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다음에 정독하고 다독하고 독서 모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더 많은 책을 읽었죠. 10년간 설교를 원고로 작성하면서 강사 볕이 등을 만들고, 또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보다는 이거를 교육 목회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의 학교 DK스쿨 코칭 연구, 영어 연구, 그 다음에 경영 스토리로서는 94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독서당 98년 꿈의 학교 설립, 커뮤니티, 꿈의 학습 저술, 법인, 드림교육 코칭, 이지영어, 학습 코칭 시스템, 원페이지북. 이게 이제 2011년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트리키 교육, 오피비 코리아, 인지기술, 대학원, 인지코칭한 올리언 그룹으로 네이밍한 16년까지. 이게 현재까지 과정이죠. 그 다음에 연구 스토리를 보면 90년부터 연구 시작했던 내용이 독서당 프로그램, 꿈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설계, 감성 강연, 아까 봤던 내용들입니다. 기획연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좌절했어요. 왜냐면 이거 다 가르치려면 아무도 배울 사람 없겠다. 이래가지고 포기했죠. 그리고 2007년 때가 그때 포기할 때인데, 이러다가 바로 인지기술을 찾은 거예요. 인지기술을 찾으니까 이 인지기술 하나로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다 안 해도 돼. 인지기술 하나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리하고 2008년부터 이런 연구를 하고, 미러클 영어는 지금 현재 영어 하고 있는 거. 외환 투자 시스템 이때 이제 또 연구했다가 여기서 이제 폭삭 한번 망했습니다. 이게 한 1년 동안 진행한, 이게 제 인생의 아주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12년까지 원페이지북, 인지기술 올리언 시스템, 15년에 가속인지 올리언 문자 솔루션. 이후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고통 스토리 있겠죠. 실패 스토리라든지 96년 영어 투자 5억 투자 실패, 98년 외원 투자 실패, 가장 큰 실패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크게 실패 없이 잘 해왔고요. 뭐 과거 스토리는 뭐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해요. 뭐 아무튼 잘못도 많고 그러니까 용서는 잘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20년 이야기를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2년 만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번 만든 게 지금 대학원 과정이죠. 20년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독서 코칭 시스템,
학습 코칭 시스템, 인지기술 시스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용 교육이 탄생했죠. 올용 교육은 이것이 올용 교육입니다. 올용 교육은 현재까지는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합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올용 교육 이해, 핵심 역량 이해, 올용 스쿨 이해, 학습 코칭 이해, 그리고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 이게 핵심 역량 시스템인데요. 자주 역량, 인지 역량,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각각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 내용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개발돼서 현재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년의 해결 원리는 이겁니다. 제가 20년 했다면 여러분들이 2년 안에 가능하다는 뜻인데, 무질서와 질서의 차이죠. 그 다음에 순환과 직선의 차이, 도구 기술에 의한 학습, 시스템을 통한 학습.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하는 20년 대 2년의 사이 차이다. 근데 2년 해결 솔루션에서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 활용적으로, 평가적으로 수행한다면 2년 만에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해 본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바로 지난 학기에 1학기에도 가능하겠다. 바로 일지매 팀이었습니다. 이 일지매 팀을 해보고 나서 와, 한 학기만 해도 가능하네. 20년을 한 학기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지매 과정이 바로 지난 학기에 결과가 나왔고 이번 학기에 이제 체계적인 적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진행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할까 하는 것이 현재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년을 2년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